설립하면은 그 30여 년간 불우한 영화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신 군산의 모세스 영화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김금연 여사를 모셨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희생으로 거리에 버려진 그 영화들을 곱게 밝게 기르기에 힘써 오신 우리 김 여사님께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에서 오셨겠군요. 예. 네, 이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군산에 운영하고 계신 영화원은 언제 설립이 된 것인지요? 이제 6.25 사변 지나고 1958년도에 네.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 당시에 30년이 됐군요. 예, 꼭 30년이 됐습니다. 그 원래 고향이 군산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고향은 이북입니다. 네. 이북 이제 함경북도인데 네. 태안도 가서 좀 이제 있다가 네. 46년도에 월남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49년도에 군산에 내려갔는데 이제 뭐 제2 고향 돼서 군산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현재 돌보고 있는 영화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약 70명 가량 있습니다. 70명. 예. 네. 그 영화들이라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영화원은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주 신생아부터 네. 만 3세까지 만 3세까지. 예, 거의 우리 나이로는 한 5세 정도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네. 설립 초창기에는 그 영화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1958년에 설립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군산에는 영화원이 없었습니다. 네. 영화원이 없고 그 큰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그 고아원만 있었죠. 예. 근데 그 벌어지는 그 영화들을 자꾸 이제 큰 아이들 기르는 데다 한대 하니까 이 시설도 그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예. 그 여러 가지 사망률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1958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제 친구 되시는 이경선 씨라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문 앞에다 아이를 하나게 더 버렸어요.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 아무래도 영화원을 해야겠다고 이 네. 지방에서 예, 전쟁 이후에 자꾸 군산은 더더군다나 항구 도시고 예, 그 동안에는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혼혈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30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분 댁의 대문 앞에 예, 그 버려진 영화를 보고 예. 그리고 이 영화들을 돌보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렇게 됐죠. 아하.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 뭐 영화원을 이렇게 설립하게까지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설립하기에는 굉장히 그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도움도 있어야 되겠고 우선 집안에서도 그것을 좋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요. 예, 저희 집은 뭐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 제 남편 되시는 그 이 박사님이 큰 그 병원 의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요. 예, 네. 지금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인에다가 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좀 병원이 있는 가까운 데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영화는 병원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병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원을 하시는 부군께서도 영화원 좋다.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협조가 돼서 영화원을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저희 집 양반은 저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선 사회사업가예요. 그이는 농촌의료 사업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곳에 가서 바치신 분인데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희 집 남편은. 네. 그런 이제 농촌 사업을 하는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이 이제 잘 상통이 됐죠. 예. 내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우리 버려진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거저 버려서야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아이들을 걷어서 우리가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직도 그 저 병원은 하고 계십니까? 예, 병원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부군께서 하십니까? 저희 집 선생님 세상 떠났어요. 1980년도에. 아, 그러면 지금은 그 병원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그 저희 집 박사님하고 같이 와서 그 사업을 하신 김경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 돼가지고 음흠.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근데 네. 저희 그 병원은 이제 일반 병원, 정신병원, 간호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아원 사업은 그 한 구택의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제 그렇게 그것만은 제가 맡아서 그동안에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영아원의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 어려운 당시에는 일이 사회상도 많았어요. 그렇고요. 예. 그 시설도 충분하지 못하지요. 위생관계도 그렇고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아이가 어제 밤 자고 나면은 뭐 2명도 들어오고 3명도 들어와요. 그냥 걔다 버리고 가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을 때는 한 150명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떳떳이 와서 맡기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이걸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까? 그런 부모도 간혹 있어요. 아하. 간혹 있는데 저희가 이걸 받을 때는 또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만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경찰서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번거로워서 그냥 밤에 예, 몰래 그냥 갔다가. 밤에 깨다 버리고 또 어떤 부모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그럼 그 엄동설 안에 어떻게 잘못 갖다 놓으면은 애가 그 동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죠. 하하.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엄마든지 이제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돼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누가 와서 부탁을 하든지 무조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버리는 부모의 어머의 마음이 오직해서 버리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무슨 생활에 고통이 있다든지 예. 그러지 않으면 그이가 꼭 시집을 가야 되겠다든지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받아 놓습니다. 예. 받아 놓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어머니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다가 바로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아주 젊은 여자들이 이제 또 자기가 개가를 하겠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오지는 않지만은 거의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 영아들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그러던데. 사망률이 높아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 우유가 오직이나 좋습니까? 조제 네. 우유가.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우유 생산이 없었거든요. 예. 우유 생산이 없고 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우유가 오느냐? 미국에서 이제 그 기독교 봉사회를 통해서 오는 우유가 그거는 이제 탈지우입니다. 네. 말하 요새로 말하면은 이제 그 동물들 먹이는 그런 거죠. 기름을 뺀 우유. 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저 CCF 네. 그저 왜 저 최불암 씨가 후원이 하는 그 기독교 아동 복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희 그 애원을 저희가 좀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그 우유가 오는데 저희도 그걸 잘 몰랐어요. 이제 모르고선 그냥 이제 아이들을 먹였는데 아이들이 자꾸 설사라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전지분유죠. 이제 홀밀크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아이들 먹이는 것은 그것은 한 4-5살 이상 아이들은 괜찮지만은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요새 그 조제 분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양 분유니 뭐 서울 분유니 이제 그렇게 조제를 해 먹여야 되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영아원을 하면서 그런 상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우유를 먹는 데서도 이제 문제점이 많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영양 실조가 돼서 아주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망률들이 처음엔 좀 높았어요. 한 10% 정도 사망률이 10명 가운데 한 명 예, 정도요. 예.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도 그 당시에는 사망률이 높았지요. 예, 그저 혼역을 하다가 뭐 예. 폐렴 걸리면 죽고 예, 이제 그런데 예. 어떤 때는 어떤 봄에는요 한 30명씩 그렇게 혼역을 시켜야 됩니다. 한 예, 번에요. 한 번에요. 요즘은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드물겠지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요새는 뭐 돌발적인 사건이 아닌다면 사망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요. 예. 예. 저희도 지금 병원에 가는 아이들 1년 미만의 아이들은 병원에 이제 좀 다니지만은 1년 넘어서 자기 발로 걷고 한 면부터는
거의는 70명이 살지만 저희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1950년대와 요 근래와 예. 그 영화원에 갖다 맡기게 되는 그 이유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달라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던가요? 그게 많이 달라졌죠. 네. 그 당시에 1950년대에는 그 전쟁 이후에 네. 이제 생활고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있어서 아이들 개다 맡겼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맡기는 아이들은 거의는 없고 음흠. 지금은 뭐냐면 미혼모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적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들 또 이제 꼭 살 것 같아서 이제 이제 결합하고 살았는데 아기는 낳아놓고 이제 또 이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에 엄마가 입원하는 것도 이제 교도소에 가는 그런 엄마들 아이들이 요새는 많이 옵니다. 그 김 여사님과 함께 그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보모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보모가 15명이고 이제 간호원, 세탁부, 취사부, 그다음에 총무 그래서 직원이 약 한 20명가량 됩니다. 그 보모들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 이제 대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전문화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사회사업 이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시설의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해도 역시 그 전문화된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기르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또 안 되고 네. 그 아이를 이제 다뤄야 되고 이제 저거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앞으로는 조금 복잡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많으십니까? 미혼 여성이 많으십니까? 보모들 예, 가운데.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이제 기혼 여성들을 많이 썼는데 그 기혼인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니 그 이미 이제 혼인 하신 분들이 이런 시설에 올 때에는 그 좀 문제점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가정에 파탄이 됐다든지 남편이 무슨 소실을 얻었다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미쳐요.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 막 60년대 중반 70년대 들어서부터는 거의는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은 이제 전부 미스들을 저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그 처녀들이 자기 집에서 요새는 다 핵가족이 돼서요. 네. 동생들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런데 그 와서 봉사 잘해주는 거 보면 너무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 여사님과 함께 그 오랜 동안 영화원에 그 보모를 하시면서 지켜오신 김순녀 씨가 같이 올라오셨습니다. 예. 제가 좀 만나 뵙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같이 일하신 지가요? 네. 네.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애로점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또 즐거웠고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슬아의 자녀분이 있으십니까? 2남 1녀예요. 네. 그 지금 몇 살이십니까? 저요? 아니요. 자녀분들. 큰애요. 네. 큰애가 31, 둘째가 27, 네. 또 여자아이가 18 그래요. 네. 우리나라로. 네. 그러면은 보험으로 일하시면서도 그 친자녀들이 다 고또래 아기 때부터 하셨을 예, 거 아닙니까? 둘째가 그랬었어요. 네. 아이들. 둘째 27살짜리가요. 그 아기 셋이면은 혼자서 그 스스로 자신의 아기도 돌보기가 어려운데 보호모까지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그냥 방에다 둘째는 같은 그 또래 방에다 놓고 같이. 네. 네. 그 어머니 근무하는 데가 영화원이기 때문에 둘째 아드님께서는 그냥 영화들과 같이 예, 같이 예. 그랬어요. 예. 밥도 같이 한 상에서 같이 먹고 그래요. 걔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차별이 안 되던가요? 예, 차별 안 되대요. 예. 같대요. 어떤 때 제일 힘드시던가요? 아이들이요. 네. 이제 느닷없이 잘 때 밤에 이유 없이 울고
좀 네.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좀 당황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제차가 안고 병원이를 단박질해 병원으로. 그 버려지는 영화들을 볼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가엾죠. 부모 슬하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런데 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이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영화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평소에? 항상 아이들한테요. 네. 항상 이름을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네. 웃어주고 네. 같이 율동도 시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네. 항상 그러라 우리 방에서 네. 분위기를 항상 아이들한테 항상 웃어주고 이름 영화 불러주고. 문제 때문에 이 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없어요. 원장님이 하도 잘해주시니까요. 예. 직원들이 항상 원장님이 좋으시다고 직원님의 일주일에 2번씩 보거든요. 원장님 혹시 어디 서울에 가시면 원장님 안 계시면 안 좋다고 그래 하잖아요. 원장님 하도 직원들한테 잘해주시고 최선 하여튼 잘해주시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버려졌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쓰라린 일이지만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나 그리고 영화원에 일단 들어와서 김 여사님 슬하에서 이렇게 만 3살이 되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프신 거는 어떨 때일까요? 이제 여기 젊은이들도 다 많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그 여학생들이든지 많이 방문을 합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영화원을 하면서 네. 사실은 저희 영화원은 우리나라에서 거의는 중류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만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보는 것은 촌에서 깡보리밥에다 된장을 먹는 그 아이라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부모 모시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줄 알라 그런데 역시 이제 부모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모들에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륜적으로 오는 사랑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없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정, 또 즐거운 웃음을 줄 수 있지 않냐. 그건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니.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잘 해줌으로써 그 직원들이 그 아이들한테 좀 잘해줄 테죠. 예. 그래서 별로의 그 직원 간에 이제 그 아이들을 다루면서 그 원장 한 사람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다 그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봉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놀랄만치 봉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저녁에도 저도 이제 그 영화원에 가가지고는 좀 들여다보다가도 그냥 다른 박질에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조금 이상한 업에 있는 말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 수고하는 것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뭐 둘째고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여름 더운 고열에 자기 혼자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한 부모가 아이를 5명, 6명, 큰 아이들은 10명까지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한 방에서 그렇게 자주고 그 아이들을 오줌 가려주고 똥 가려주고 저희는 24시간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이 먹고 이제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일을 봉사하는 것이 그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고맙게 잘 해줘서 내가 때로 그 참 고달픈 마음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다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삽니다. 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자신의 아이를 그런 또래 아이를 쌍둥이 같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5명, 6명 혼자서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어렵겠습니까? 아이고 어렵지요. 그거 말이 쉽지요. 어떤 적에는 참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우선 이게 시작부터가 부모가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네.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갖다 이제 그 맡기는 겁니다. 이 제가 이제 표현을 좋게 해서 맡기는 것이 사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자체 굉장히 쓰라린 일이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마음 시작이 아픈 돼가지고 일이에요. 받으시는 영화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무적으로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 또 영화가 한 명 아, 들어왔구나. 들어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제 처음과 달라서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은 수도 늘고. 그러나 그렇게 사무적으로 받아서 사무적으로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어려도 이렇게 돌보다 보면 보모들과 원장님과 그 애기와 정이 들 것입니다. 아, 정이 들죠. 들지요? 예. 근데 이제 3살쯤 되는 애를 만 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나 5인데 요거들을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법정으로 연령에 예. 제한이 있다면서요? 제한이 그럼 있어요. 보내는 거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저희가 양육하는 동안에 이제 국외 입양, 외국에 네. 입양 보내는 입양되는 거, 예,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 입양이 되는 입양,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르는 동안에 연고자가 낮아요. 오빠가 낮은다든지 아. 언니가 낮은다든지 해서 이제 데려가고. 네. 그럼 다 그래도 예, 괜찮은 그건 경우입니다. 괜찮고 그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금 더 큰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말하자면 그건 육아원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를 이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갈 그때 때면 갈 때 뭐라고 걔네들이 갈라 그럽니까? 아이고 울고 야단이에요. 그건 이제 일단은 걔들은 이제 한 번 또 그 생활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글쎄 예. 그걸 제가 뭐 여쭤보는 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 그렇게 가는 애기들은 또 한 번 환경이 바뀌어서 부모를 예. 또 부모로 알고 있던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낯설은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 어린이들이 있는 데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 좀 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제 언제 간다 하면은 이제 울어요. 근데 뭐 울고 뭐 저걸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몇 해는 그렇게 해서 울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보낼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줘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네. 한 이제 그 이제 한 대개는 이제 학교 갈 그 임박에 이제 전원을 시키거든요. 한 12월 달부터 이제 정월 그 사이, 3월 그 사이에 이제 전원을 시키면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아무개는 네. 이제 언제 되면은 네. 이제 어디를 가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집보다 더 좋고 네. 더 좋은 언니들 있고 네. 또 오빠도 있고 저 누나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여기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걸 이제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갈 때 되면은 나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나는 언니 있는 데 가고 여기 있는 이모보다 더 좋은 이모인 데 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조금 애들한테도 그렇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그 보내는 쓰라림이 있고 또 한 가지 한쪽으로는 이제 그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집에 와서 저 배꼽도 안 떨어진 놈들이 내 집에 와서 저렇게 무사히 커가지고 자기의 다음 살 곳으로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또 그 즐거움도 또 있습니다. 그 외국인에게 입양되는 그 비율과 우리나라 국내 입양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이제 70년대 이전에는 외국 입양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북한에서 자꾸 이제 미국에다 아이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네. 그런 뒤로 그 국내 입양, 국외 입양을 조금 외국 입양을 지정을 해줬어요. 네. 여기 가령 이제 홀트라든지 이제 그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지정을 해줘서 그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내보내고 거의 그저 반반 정도. 네. 뭐 1년에 저희 시설에서도 아이를 와서 달라는 그 입양하겠다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도 이 이산가족 그 찾기 운동을 한 이후부터는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입양을 안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연고자가 낮으니까 옛날하고 또 달라서 요새는 거의는 이제 연고자 있는 아이들이 맡겨지는 일이 많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은 찾으러 오는군요. 예 찾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에 이 3살까지는 아무래도 이 아이들에게 그런 유동이 있으니까니 네. 그 아무래도 입양이 곤란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지 이제 뭐 도에서든지 시에서 이제 꼭 하라고 하면 들어하기는 합니다만 해도 이제 개별적으로는 거의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친부모가 와서는 뭐라고 그러면서 찾아갑니까 아기들을? 이제 저 배꼽도 안 떨어진 아이를 걔도 맡겼는데
한 여중 댕길 때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 기록이 다 없고 기억이 없으면 그거 못 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다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저희는 안 하지만은 그 이제 큰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아무 데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잘 찾아가시오 그러지요. 네. 그 아이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속상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아이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그저 섣달 금음날인데 아이를 버렸다고요. 어느 일을 버렸는데 네. 또 이름도 쓰고 생년월일도 적어서 그렇게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이 아이를 양자를 줘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무슨 암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 자기 남편이 그 딸만 두고서리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네. 딸아이만 있는데 근데 이제 집안에서 자꾸 이제 양자를 드리라고 그 우리나라의 풍속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드리라고 하니까니 남편이 어디면 나눈 아이가 있다 이제 그랬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애할아버지 될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몇 달 전에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런 좀 착실한 아이, 이 나이쯤 되는 아이 있으면은 우리 좀 입양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는 아이가 그때 한 6살이나 그리 됐습니다. 예. 그런 아이를 우리가 그게 입양을 시켜주면서 네. 그 주소라든지 그런 것은 나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무리 별일 비밀을 지킨다고 해도 알면은 가르쳐 주게 되어 있으니까 네. 또 데려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에 3년 후에 그 엄마가 나타났어요. 3년 후에 엄마가 나타나는데 혼자서 과부로서 그 둘 아이를 키우더랬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니 이 영화원에 개다 맡기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자기는 우리 영화원에다 아이를 맡기고 전주에 가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를 제가 보지는 못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둘 아이를 보고서 식모살이라며 고생을 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찾아주지도 못했죠. 아직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아줬지요. 그 가져간 사람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 딸아이는 이제 저희 원에서 커서 이제 또 이제 그 딸아이 남 엄마가 찾아갔을 겁니다. 다른 이제 시설에 갔으니까요. 그런 그 일화들이 뭐 종종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편이면은 그 누구에게 양자를 주지 말라던가 이런 것까지 그게 조금만 힌트를 줬어도 우리가 예.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또 그때 그런 정도까지 예, 생각하시는 그것이 분 이제 그 한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다 어려운 때죠. 그래 나서 이제 그 이름도 없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저희도 잘못이 있어요. 그 성명을 가지고 시호조기에다 좀 알아봤다면 지금처럼 컴퓨터를 하는 때 같으면 그게 좀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도 많으니까요. 그게 아마 한 60년대나 되겠습니다. 너무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저 그렇게 받아서 키우는 걸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요새 같으면 컴퓨터에다 그거 이어서 다 좀 이 아이가 누구 아이라는 걸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 영화원에 맡기는 애들은 다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어서 맡깁니까? 아니 거의는 없습니다. 거의는 아무것도 예, 없이 그냥 거의는 맡깁니다. 없어요. 그러면 예. 그냥 맡긴 다음에 이 생모라든가 생부가 나타나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리셨던 때와 이제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못 찾아줘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야 찾아주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왔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개다 맡긴 아이도 아버지가 와서 달라고 해도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쓰라리고 참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더 속상하시고 그럴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람도 많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보람도 있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셔서 이 아이들을 내 집에 이제 그 배꼽도 떨어지지 않는 놈들을 대다 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에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서 보낸다고 하는 건 그런 보람 참
찬 일이 없지요. 근데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어 주십니까? 이름은 이제 시라든지 시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제 이름이 없으면 시에서 좀 저어서 보내는 일도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집 양반이 이제 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이름 짓는 아이들은 거의는 다 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무님 보고 가장 좋은 이름을 많이 좀 만들어 놓으라.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래서 오면은 이놈은 이제 그 이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금 이제 살펴가지고 이런 이름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름 지어주지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원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호적을 안 합니다. 원래는 얘들 다 단독 호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원에서 자라는 동안은 그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양을 한다든지 연고자 찾아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호적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원에 가면은 얘들은 단독 호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부모 아주 없는 아이 같으면은. 유아기를 그곳에서 보낸 성인 중에 특히 그 기억나는 분 안 계십니까? 찾아오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너무 어려서 거기서 왔다 헤어지기 지금 때문에. 이 70년대에 나간 아이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네. 70년대 80년대 나간 아이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고 60년대에 이제 우리 원에서 이제 한 7살까지 8살까지도 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녀석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지난번에 26살 먹은 아이하고 28살 먹은 아이가 형제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오래돼서 거의 다 잊어버리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형되는 녀석이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원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이제 저 우리 부모도 다 그때 다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아 네가 아무 깨구나 이제 그런데 그 자기 뿌리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돼서 이 영화원에 버림을 받아서 왔더랬나. 원장님 나 그거 좀 꼭 알면 좋겠다 그러고 왔어요. 네. 아직도 부모라든가 누구 못 찾은 말이죠. 찾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기재를 해놓은 데는 그 아이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모가 누구라는 게 이제 없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독일로 그 입양을 보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 하나 그 당시에 4살하고 6살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분은 그 독일 분인데 이제 그 일본 문화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대학의 교수로도 근무를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아들아이 하나의 그 삿포로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코스를 밟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그 교수가 거기 같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영화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럼 거기서 우리 아이 좀 입양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좋은 데니까 그분이 나올 수만 있으면 한번 본인을 보내라 했더니만 그분이 이제 나와서 그 아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갔어요. 둘 아이를.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 버스를 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뿌리를 찾을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원장님 그 이 아이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적어놨다가 좀 추도록 해주시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동서양이 다른 것이 이제 그런 네.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데려가면 어쨌든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색이 다르니까 이제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아이는 유학교 다니고 여자아이는 또 고등학교 다니고 남자아이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 돼서 독일 말도 잘하고 어머니는 불란서 여자 돼서 불란서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또 일본 와 있을 적에는 일본 말 배우고 또 북경 문화원에도 좀 와 있었어요 그이가. 네. 거기 왔을 적에 또 중국말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행복한 놈들이 됐는데 우리가 입양식에서 보낼 적에는 가장 이쁘고 잘난 놈 보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작년에 왔는데 내가 보낼 때만큼 그렇게 이쁘고 잘나지는 못했대요. 예. 그 비용은 어떻게 다 충당을 합니까? 원의 운영 네. 비용을 아이고 저희가요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부 보조도 없고 애원의 보조를 좀 받아서 이제 또 기독교 봉사회에서 주는 양곡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양곡밖에는 안 주고 그 외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70년대 중반부터 지금 80년에 들어서는 이제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정부에서 다 주기 때문에 예. 요새는 그런 운영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이전은 뭐 누가 와서 맡아서 하더라도 그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거의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시거나 배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 신학교 다니는 당시에 그 제가 원래가 이 고아원 같은 데를 좋아했어요. 잘 방문을 하고 이제 그 군산에 와서도 이제 동북교회에 있으면서 봄에 되면은 그 봄에 이제 가정에서 김치 같은 것도 남으면은 그 교인들 데리고 니아가를 가지고 다니면 좀 이제 모집해다 이제 고아원에도 주고 또 여름에 채소가 나면은 그때는 뭐 이제 계절 채소밖에 없으니까 오이 같은 거 나면은 또 그렇게 사다 주고 생선도 이제 간간히 그렇게 해주고 했지만은 제 자신이 이런 사업을 하리라는 그리 생각은 안 해서 이제 남편의 일이 크니까니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맡아놓고서 보니까니 이제 이 관계에 이제 모임에 나가 보니까니 모두가 생소해요. 한 20년 동안 뭐 들어앉아 있었더니만은 그 언어와 모든 것이 옛날에 우리가 할 적에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너무도 다 생소하고 내가 이 일을 맡아놓고 보니까니 뭘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먹고 입는 것은 제가 하다못해 어디 나가서 국어를 해다서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관리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는 그걸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 사회사업과를 2년을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사회사업계통의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고 지금도 이제 사회사업계통의 세미나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거의는 대회 같은 데가 참석을 하고 이제 그래요. 네. 자제분은 몇 분을 두셨습니까? 저희 집은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자그만쯤 대학을 13수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제 며느리까지 사회사업을 맡기려고 며느리까지 사회사업대학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건 입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우리 집에 이 박사님이 아이를 이제 열 있는데 제가 재혼을 했어요. 이 박사님께서 2번을 상처하셨다고 그랬죠? 예. 근데 2번 부인한테서 아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취직하는 것 같이 갔죠. 대단하십니다. 13분의 자녀분을 전부 이렇게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다는 게 그래서 받으신 말이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 무슨 예. 장한 어머니 될 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상을 이제 보사부 이제 그 대한의 어머니 해서 줬거든요. 네. 이제 고한경 박사가 거기 회장이 됐는데 그 여성회관이라고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상 받는다 거기 와서 자라고 그러대요. 그날 저녁에 제가 가만히 자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체 이 상을 받게 됐는데 내가 오늘 이런 상을 그것도 상도 뭐 이제 크다고 보면 큰 전국에서 주는 상이 돼서 큰 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어머니에서 제 1의 상을 저한테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우리 조부모님의 교육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은 나도 무슨 일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새벽기도에 다닌 것을 3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터를 자꾸 맺게 주시지 않나 이제 그리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맡을 때도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좀 맡았죠 뭐. 만약에 이 영아원이라는 것이나 육아원이 없다면 만약에 영아원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줄어들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언제든지 그지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 있죠. 네.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또 실에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영화가 저희들이 1960년대에는 한 150명까지 그렇게 수용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175명까지 됐지만 금년 들어서 이제 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그 이유도 조금씩 줄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그 영화 사업은 이제 자꾸 점차적으로 이제 인원이 감소가 돼 갑니다. 네. 이제 내 세대에는 이제 영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체불구와 영아 이제 소아마비라든지 이제 그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그 큰 아이들은 말고 저는 영아를 오래 데리고 있어서 예, 그러한 영아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래 꿈이라고 하면은 그제 세대에는 뭐 실천하기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제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하여튼 영화원에 갖다 맡기고 이러는 경우가 참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그런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말이죠. 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 네. 많이 하죠. 저 영화원이 없으면 안 버리라 해도 다 버린다고 이제 그런.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근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요 어떤 쪽에는요 그 왜 바카스 박스 있죠. 예, 그런 박스에다 아이를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 놈은 1.5kg. 저희가 1.5kg에서 2kg, 뭐 2.5kg, 1.5kg짜리 쌍둥이도 키워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큐베이터도 없습니다. 요새는 뭐 미숙아들 다 인큐베이터에다 여니까 편리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아이들도 키워냈습니다. 예. 그동안 30년 동안에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글쎄 앞으로, 좋은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체 부자유 또 정바가 이런 그 영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 보람 있고 좋은 일을 하시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동안에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저희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소개를 못 데리고 드려서. 있던 그 직원 가운데서 좀 짧은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제가 한 가지 흐뭇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한 3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이제 총무면 총무들이 거지는 한 10년씩 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저 사람도 25년 있었지만은 20년을 있다가 84년도에 있던 미국으로 간 직원도 여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이가 우리 영화원 살림을 다 맡아주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길러놓은 그 직원들 중에서 네, 지금 3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아, 3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30여 년간 불우한 영화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오신 군산의 모세스 영화원 원장이신 김금년 여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애환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